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예, 네. 양자 공진 분석기인데 지금 이거를 지난주까지 보시면 체크할 항목이 아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는 웰니스 앱인가 그거랑 맞물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혈류순환계 같은 경우는 혈관을 얘기를 하지만 위장, 간, 대장, 쓸개, 췌장 이 모든 것들은 저희 장기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번이 혈류순환계는 혈관이나 혈액을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장기들은요 대부분이 다 소화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소화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혈액이 기본 베이스지만 장기는 기관으로 따졌을 때 소화계가 우리가 기본 베이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쓸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췌장인데요. 췌장은 지금 보시면 위 바로 밑에 있어요. 위 바로 밑에 이렇게 뒤쪽으로 해갖고 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췌장이 보시면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 12지장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12지장 옆에 붙어 있는 건데, 어, 얘가 되게 중요한, 소화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랑게르 한섬 때문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 효소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소화 효소가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위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장에서는 탄수화물이 이제 소화가 되는 건데 이 탄단지를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췌장이거든요. 이 소화 효소가 췌장에서만 탄단지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췌장을 되게 아껴주고 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랑게르 한슨섬에서도 이게 딱 보시면요. 델타 세포가 있고요. 여기 핑크색은 델타 세포고요. 여기 약간 하늘색 같은 게 베타 세포예요. 그리고 진한 게 알파 세포거든요. 이렇게 세포들이 얘네들은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델타 세포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별로 없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를 조절하는 그 호르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이렇게 맞물려 갖고 잘 활동을 해야지만 우리 몸에 있는 탄단지가 제대로 어,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하고 그게 각각의 쓰일 때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췌장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인슐린이잖아요. 근데 이 인슐린은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인슐린은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아연이 부족하면요,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뭐 당뇨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인슐린 하면 당뇨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뇨에 걸렸어. 그럼 당 섭취를 좀 줄여야 돼. 식습관을 줄여야 돼.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요. 단백질을 늘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췌장 이 기능을 보실 때는 그거 하나를 염두에 두세요. 아, 췌장, 인슐린, 단백질. 이 세 개를 딱 췌장과 인슐린, 단백질 이 세 개를 딱 연관을 시키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수치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슐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자 폴리펩티드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 상승성 글리코겐 분해 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체내 단백질만 충분하다면요. 단백질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백질만 충분히 있어 인슐린을 만들어 그러면 혈당이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당에도 지방, 단백질 대사에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데 쓰일 수 있게끔 인슐린이 당을 끌고 세포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억제를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요, 지방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단백질 분해도 억제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단백질 합성을요, 촉진하기도 하지만 또 분해하는 걸 억제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은 딱 정상 범위가 딱 좋아요. 이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수치가 2.8에서 4.0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9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슐린이 제대로 어, 나오질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언제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슐린이 수치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어, 베타 세포에서 이게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이유는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를 할 경우에 고혈당이 되고요. 그리고 혈액이 끈적해져요. 그러면서 베타 세포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당이 혈액에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는 항상 정상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칼슘, 비타민 D가 부족한 수 있다라고 보셔서 그쪽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인슐린이 이동을 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인슐린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결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B3와 크롬이 부족했을 경우에 결합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슐린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중간이 아니라 수치가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갔을 때는 이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 폴리펩티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PP 수치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수치가 상승을 했을 때는요. 급성 췌장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췌장에 가는 그 얇은 혈액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췌장으로 가는 그 혈액에 염증이 생기면서 영양 공급이라든가 인슐린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P 수치가 상승이 됐을 경우에는요. 여기가 염증으로 인해서 막혔다든가 아니면 췌장 급성으로 된 췌장염이 생겼다든가 이런 거고 요즘에 그거 있지 않나요? 췌장암?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염증이 수치가 하락이 되면 만성인 거예요. 수치가 하락이 되신 분들은 만성형 췌장염이신 거고요. 수치가 올라가신 분은 급성형이에요. 차라리 급성형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뭐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내 몸이 안 좋아져서 이러는 건데 만성이실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한번 좀 받아보시게 하는 것도 수치가 너무 하락했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으라고 권해주시는 것도 좋은 게 만성이신 분들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성장 호르몬을 맞으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이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왜 성장 호르몬 주사 맞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PP 수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멈춰주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또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당 상승 글리코겐 분해 인자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루카곤 수치예요. 그래서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이 부족할 때, 저혈당일 때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 수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HGF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치가 상승을 하면은요, 인슐린에 불민감한 당뇨병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슐린으로 인한 게 아니라, 글루카곤으로 인한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신과 알파세포가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글루, 글리코겐을 열심히 분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열심히 분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아니면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내 몸이 위험하다라고 인지했을 경우에. 즉, 몸 상태가, 아, 얘가 생명이 되게 위험해라는 상태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는 뭐가 되냐면요. 글리코겐을 엄청나게 분해를 해갖고 혈당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야 돼. 이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글리코겐 HGF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과 상관없는 당뇨예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치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결핍, 세포가 영양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선천성으로 결핍이 된다는 건데, 어, 문제는 수치 하락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수치가 상승되는 경우가 요즘에 좀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수치가 좀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당뇨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은요, 활성산소가 췌장을 공격해갖고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든가, 영양소가 부족해서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 간 기능이 저하됐을 경우에도 이 췌장의 수치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 저하도 만약에 여기에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훨씬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